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 가족과 지인들로까지 수사망을 넓히자 심경 변화를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검찰의 무차별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등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 야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20년 총선 때 도입돼서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네, 현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다는 거죠. 자, 현재는 이 사건의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정화석 SBS 논설위원 나오셨는데 이 문제부터 먼저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자세한 내용이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부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지금 위성정당이 합당하다는 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법의 어떤 허점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선거법 개정을 물론 그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내용 중에 일부 빈틈을 노려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각 양대 정당들이 자기가 놓치지 않고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가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군소정당이나 제3의 정당들이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시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건 못 봤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입법 과정이 일단 문제가 없다는 거, 입법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는 거하고 입법의 내용 중에서 선거법의 가장 큰 중요한 원칙은 비례성과 대표성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가 어떻게 비례적으로 잘 반영이 됐고 그것이 정확히 대표가 돼서 국회 의석수로 반영이 됐는가의 그 원칙에 있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지금 앵커께서 읽으신 내용 중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도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입법 과정이나 선거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정치권에서 얼마나 교활하게 악용했는가에 저는 정치적 도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수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닌 것이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 위성정당의 출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꼼수인지가 이미 다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재의 이런 어떤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또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지난 2020년과 어떤 상황을 되풀이한다. 그런 정책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런 정치 세력은 이미 국민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법이 처음 시행됐던 21대 총선에서 자,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게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이 계속 또 알려지는 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준비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뒤집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 온다면 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문제 계속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 네. 앞서 이 손정혜 변호사하고 짚어봤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걸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죠,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한 배경을 놓고 지금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지사한테 직접 뭐 들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죠. 네. 이 전 부지사가 그 구속된 상태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뭐 이빨이 3개나 빠졌다. 뭐 이런 이제 뭐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그런 압박 속에서 그 어떤 강요된 진술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는지, 물론 이 부분은 검찰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180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했고 변호인이 17명인데 뭐 거의 모든 조사에서 변호인이 참관을 했고, 그다음에 가족 면회도 지금 한 10달 정도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인데 50회 이상 가족이나 지인 면회도 있었다. 절대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제 뭐 반박을 했는데 진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수수,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 아들도 지금 그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지금 혐의가 쌍방울에서 뭐 법인카드를 받았었다. 양복을 이런 뭐 맞춰 입고 뭐 자회사에 뭐 특혜 채용을 네. 하고 법인카드를 썼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가족, 그다음에 지인, 네. 측근 이쪽으로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본적으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은 네. 이해찬 전 대표 측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치적 해석도 좀 내놓은 바가 상당히 있어요. 좀 많이 나간 해석. 지난 대선 예.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이해찬 전 대표였다는 건 그랬었죠? 실제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민주당에 좀 관련이 많은 얘기니까 박수현 수석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뭐 보세요? 나올 게 나온 것이죠.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개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꽤 오래 버텼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의리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렇게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서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겠어? 몰랐겠어? 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이 40억 원이나 북한에 줬다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부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바로 어떠한 증거로 그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경기도를 거의 한 달간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다면 구두로 보고했다고 지금 번복했다는 건데, 아니 저렇게 중요한 일을 문서 하나 없이 서류 하나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할 일인가요? 예를 들면 반박하자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개연성이,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 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중요한 일을 서류 하나 없이 그 오랜 기간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평화협력 그 당시 경기도 국장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마 수행 비서까지도 탈탈 털었을 텐데, 그런데도 어떤 증거 하나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번복된 진술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도 검찰을 통해서 어떤 특정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재판이 열리면 이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도 저런 진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전형적인
이 검찰의 압박 전술, 검찰은 반드시 이걸 퍼즐을 맞춰내야만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사활을 걸고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활을 건 수사치고는 사실은 어떤 서류 한 장 없이 발견하지 못하고 저 번복된 진술만 있는 것, 그리고 뭐 검찰은 그것으로 뭐 여러 가지 힘을 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 신빙성 모든 것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로 자기들의 주장과 이런 것들을 증명할 의무가 검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검찰발 언론 보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네, 뭐 제가 느긋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에 그 재판정에 출두를 하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출두해서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이야 당장 어제 터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당혹감 속에서 아마 이제 그 검찰의 어떤 노골적인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이제 결국 사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길목을 딱 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은 이재명 지사가 알 턱이 없다라고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길목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300만 달러를 줬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중에 제일 큰 게 국정원에서 국정원 간부가 대북송금은 다 국정원을 끼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엔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나 증거가 다 있고, 쌍방울 그룹 안에서 실제로 대북송금으로 300만 달러를 줘라고 지시했고 그걸 그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들의 간부들이 다 조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달러를 평양에 보낸 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그죠? 네. 근데 이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화영 지사가 버티고 있었던 거,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화영 지사가 그럼 사기가 친 게 된 거예요.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재명이 몰라 이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간단한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버텨서 끝까지 300만 달러까지 내가 옴박 써야 되나? 김성태 회장이 일관된 진술이 있고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 왜 보내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끝까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보냈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고, 아까 서류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북에 보낸, 아태협의에서 북에 보낸 공문이 발견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북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를 초청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2019년에 평양에 가는 것에 사활적인 그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에 갈 때 문재인 정부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문순 강원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수로 데려갔지만 이재명 지사는 안 데려갔습니다. 아마 경쟁자라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북 화해 이미지, 또 남북에 대한 어떤 이 외교안보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북에 가는 게 굉장히 절실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가 있고, 이화영 지사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도저히 그걸 버틸 만한 구조나 논리나 지금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입구가 열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화영 전 경기지사가 경기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 300만 달러 보고했어요라고 진술을 바꿨다는 이 소식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어제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대답이 이 검찰이 수사는 안 하고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께서 자필 탄원서를 당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또 추가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아까 우리 정하석 논설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문제가 있고,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기법인지 뭐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퍼즐을 맞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가족, 지인 뭐 이렇게 주변을 압박해 가는 것이 뭐 관행적인 수사 기법이다, 뭐 이렇게 불법입니다만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원서에 나온 추가 조사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검찰의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회유하고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수법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검찰은 특정 언론을 통해서 수사 중인 이런 상황을 흘린 것인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검찰의 신빙성을 깨는 것이 중요한 대응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그렇게 회유, 압박, 협박 이런 것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그 진술을 번복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검찰의 신빙성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어제 이 사안이 알려지고 친명계 주축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판검사 출신 의원들도 모두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크게 두 축인데요. 자, 압박 수사다. 첫째는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한 거라는 거고 또 왜 이 시점에 그럼 이런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압박 수사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논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탄원서를 써서 인권위원회인가요? 주철현 위원장이 있는 거기에 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검찰도 밝혔습니다만 가족들과 친지 지인들이 아무 제한 없이 굉장히 많은 횟수로 면회를 다 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면회를 안 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막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인이 쓰신 내용의 신빙성 자체는 검찰과 결국 논란이 있으면 다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에서 정기 고문 운운하면서 그 독방에서 사람 못 만나게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야당 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믿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왜 이 시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시기에 문을 연 겁니다. 이 시기에 입을 연 거고 그러면 왜 그게 피의사실 공표로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 그건 언론의 취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일간지 중에 D일보 같은 경우가 법조 팀이 굉장히 강력한 걸로 전통이 나 있잖아요. 그냥 동아일보라고 하시죠. 그럴까요? 네. 예,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법조팀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검언 유착 사건 때도 그렇고 법조팀에 관련된 논의 그 단독 보도는 그쪽에서 많이 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취재 기자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물불 안 가리고 검사 진짜 그 손을 잡고 발목을 잡아서라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저는 그걸 뭐 민주당이 매번 나오는 식으로 불리하게 나오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지가 고발하겠다. 지금까지 고발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하시라. 문제없다. 이달 말에 어쨌든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시면 될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늘은 저렇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되면 검찰 소환에 봉착해야 될 거고 또 다른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하심이 올 줄로 알겠습니다. 아니,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좀 붙이면 아니 아무리 동아일보의 법조 취재 능력이 뛰어나서 취재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의자와 그다음에 검사, 수사한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일을 취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특해서 검사가 알려줘. 그러면 그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취재 능력과 피의사실 공표는 저는 뭐 이 경계선이 있다고 보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지금도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는 티타임이 좀 부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 차원에서 기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티타임 하면서 조금씩 정보들을 공유하는 측면들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나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만 이걸 민주당은 매번 나오는 게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이 말만으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김근식 교수님 중요한 건 그 나온 내용의 실체에 대한 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을 하시더니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또 취재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없고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박수현 수석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에 연루될 가정이 없죠. 네, 두 분 다 저기 나중에 의원 되시면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자, 정화석 논설위원.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데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제출한 탄원서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거 외에는 뭐 달리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민주당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법률위원회에서 성명을 내 가지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 내용이 사실일로 확인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아주 분명히 묻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 차원의 공식적 대응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설사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 나가서 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압박에 의한 뭐 허위 진술 네. 뭐 이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아주 불가피해지는 네.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뭐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장 얘기가 또 나올 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이제 그 국회가 지금 휴지기에 접어드는 7말 8초에 있을 것이냐? 아까 앞선 순서에서 손정혜 변호사는 그때쯤 해가지고 아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뭐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쉴 때. 예.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이라면은 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내분을 노리겠죠. 정치적이라면.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딱하니 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든 안 네. 했든 압박이든 아니든 재판에서 그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지금의 행보는 뭐 외통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는 달리 자 비명계에서는 또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이현욱 의원 얘기 들어보죠. 7월 말 정도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나가는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가를 먼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정말로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피해 나가기 어렵겠죠. 자 비명계에서는 지금 다음 재판 주목해 봐야 된다. 이게 실제적 진실에 가깝구나 하는 것들이 밝혀진다 한다면 피해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체포영장 동의서를 또 내면 민주당 의원들이 또 양쪽으로 쪼개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굉장히 발끈하고 아까 우리 정화석 의원께서 외통수라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쓰셨는데요. 이건 검찰 공격 외에는 달리 지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나 이제 검찰 공격도 이제 한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될 텐데 그게 조금씩 드러나서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무슨 압박이나 회유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했다가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친명 비명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도 지금 계속 복귀가 안 되고 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라는 게 계속 불발되는 상황이고 물밑에서는 정말 건곤일척의 싸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사법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되는 순간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저 발언이 진실의 문을 여는 그 첫 출발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예상하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이제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어쨌든 무슨 이상한 단서를 달긴 않았습니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비명계 중심의 31명 의원들이 연대 서명을 다 했습니다. 이 31명은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날라오면 무조건 가투표를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 무소속 몇 명, 그다음에 비명계 31명이 되면요. 이재명 대표 가결돼서 구속영장 심사하러 가야 됩니다. 가서 살아오시는 건 본인의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저는 8월 달 안에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 안에 친명과 비명 사이에 이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시기가 짝짝짝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도 입장을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입장을 정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6월 19일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국민의 앞에 선언을 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친명 비명 무슨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회기 중에 청구할 거냐 아니면 비회기 중에 청구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검찰도 이 문제에 검찰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면, 완벽히 준비가 됐다면 그것을 검찰이 회기냐 비회기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회기 중에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홍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겠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가지고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일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6월 19일 날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직접 약속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 들으신 대로 이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회기 중에 영장이 온다면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자 아까 뭐 김근식 교수께서 지금 이상한 단서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결의를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상한 단서인데 그렇죠. 이거를 들이댈까요? 아니면 그냥 순순히 응할까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가 사실로 확인되면 범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탄원서가 거짓이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수사는 부당한 수사고 그런 부당한 수사의 결과로 나오는 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대로 이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정정당당히 응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민주당에서 나온 그러니까 네. 정당한 영장 청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대표의 그런 의사에 관계없이 아마 그 당내에서 이 문제가 또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뭐 정말 이걸 조사에 응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거 갖고도 또 이제 안에서 아마 이 양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네. 이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정당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논란 그리고 그 부분을 둘러싼 계파 갈등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좀 전에 박 선수님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충분히 나타날 개연성은 있지 않겠느냐. 네. 자, 당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모든 자반 증거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거 박수현 수석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불체포 특권 피해자와 관련해서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지를 다 모은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국민 눈높이라는 설명이 뭡니까? 만약에 총선 앞두고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민주당의 불폭풍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고 하는 그 김근식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상한 조건이 붙은 것은 왜 그랬냐면
이게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주장을 했던 이야기죠. 네. 국제법특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런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어떤 발표에 그런 많은 의원들이 헌법적 의미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김한기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설명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김기식 교수님 이것을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고 하는 것을 이상한 조건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말 행정 권력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는 의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헌법적 의미를 우려한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담은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 한 개인의 어떤 영장 청구가 있을 때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 대표의 또 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박광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문제로 좁혀서 본다면 네. 대표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뭐 그런 표현도 네.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